계약금은 5%만 내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하라. 대출이 금액이 크니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할 테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양자들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출이 안 돼가지고 계약금도 날리게 생겼고 대출로 내려고 계획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대출이 안 되니까 나는 현금이 없어서 중도금 잔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사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계약금이 떼일 위험에 있다. 더 나아가서 계약금이 떼이지 않고 시행사가 계약금 몰취하지 않고 중도금 내놓으세요, 뭐 잔금 내놓으세요라고 한다면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이제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시면 60%가 미분양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시행사가 이제 홍보를 잘 한 거죠. 파격적인 이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계약금은 5%만 내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하라. 대출이 금액이 크니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할 테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그럼 내가 신용 등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 분양 대행사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행사에서 지시를 받고 했는지는 재판을 하면서 확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분양을 맡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대출이 다 나온다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니까 내 신용이 아니고 지급 보증을 한 건설사의 신용으로 해가지고 내가 대출이 나오겠거니 하고 5%도 이제 힘든 금액이지만 몇 천만 원을 어쩌지 마련을 해가지고 내고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는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지만 우리 은행 내부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대출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시행사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이 이제 설명한 내용과 다르지 않냐? 계약금 돌려달라? 나 이제 안 할란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건설사 지급보증해가지고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했고 당신이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대출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당신의 개인 문제다. 만약에 대출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다른 이제 방안을 만들어 놓고 돈을 뭐 확보를 해놓든가 개인적으로 빌리던가 해야지 은행 가서 대출이 안 된다고 계약 다 해놓고 돈 못 주겠다고 하면 그건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약금에 대해서 5% 더 내야 되나 연체이자도 붙이고 해지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시행사가 계약금 몰취하고 그냥 끝내면 뭐 중도금 낼 필요도 없고 잔금 낼 필요도 없고 끝나고 사실은 이제 오히려 우리가 속았으니까 계약금도 돌려달라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시행사는 한술 더 떠서 계약금 몰취 안 할 테니까 살아있다. 대신 당신들 중도금 잔금 내야 되는 거니까 못 내면은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받는다든가 다른 기타 재산에 이제 압류를 한다든가 진행하겠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시공사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대출 관련 확인서를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대출 관련 확인서는 시공사가 지급 보증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아마 대출이 이제 뭐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자, 수분양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아마 깨알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사실은 보면요. 이 시행사나 시공사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몇 억짜리 아파트 집을 산다고 계약금 5%를 주고 뭐 잔금 어떻게 주고 중도금 어떻게 주고 약속을 하는 거는 내가 그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사실은 시행사, 시공사는 관심 없는 사항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보통 집을 현금 다 주고 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사는데 이거를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해서 신용 보강을 한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자도 대지급한다든가 뭐 후불자다든가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시공사가 뭐 지급 보증해가지고 하고 대출도 내준다고 해서 신용이 보강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실제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은 수분양자거든요. 수분양자 신용이 그 금융기관 대출 은행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출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당연히 적어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인터뷰하신 피해자들이 지금 220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대로 설명을 못 받은 거잖아요. 보통 어떠냐면요. 분양 대행사가 한 명 데려오면 수분양 계약이 되면 거기 계약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 건당 받아가는 경우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꼬십니다. 이제 이거 하시면은 뭐 신용불량만 아니면 다 나와요. 괜찮아요. 하는 거 사람들이 이제 딱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5%만 내면 되고 나중에 잔금 뭐 10%만 내면 되는 거 나머지는 이자만 내고 살자. 월세 사느니 그 이자 은행에 낸다고 생각하고 살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내가 대출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고 대출 확인서에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냥 사인하는 겁니다.
겁니다. 보지도 않고 도장 찍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출이 안 되면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피해자들이 이제 뭐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거나 해서 그 부동산 사건 분쟁 해결에 이제 관심이 많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실제 우리가 안내를 받았을 때 이렇게 기망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다는 거를 입증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계약을 취소하고 오히려 우리가 냈던 계약금을 돌려받고 거기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를 입으신 이분들도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분쟁에 집단 소송 많이 처리하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